7살이나 뭐 그쯤. 예. 아니 어느 날 우리 집에서 어머니가 막 우시는 거예요. 어머니도 우시고 또 그때 이모가 이제 집에 와 계셨는데 엄마하고 이모하고 둘이서 이렇게 손 붙잡고 막 이렇게 앉아서 우는 그 기억이 납니다. 뭐 누구 때문에 왜 그런지 뭐 그때 뭐 집안에 뭐 누구 돌아가신 분도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그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하고 이모하고 그렇게 서럽게 거의 통곡에 가깝게 우시더라고요. 예,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객적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 이승만 건국 대통령, 초대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이 드디어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닻을 올렸습니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관 합동으로 이제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 추진위원회 발족식 그 인사들이 지금 쭉 앉아서 찍은 사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잠시 잊혀진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되찾는 길에서 꼭 해야 할 것이 우남 이승만 대통령을 재평가하는 일이다. 네. 근데 이제 이 자리에는 그 이 준비위원회는 또 하나 뜻깊은 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 박사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아들 박지만 노태우 대통령 아들 노재헌 김영삼 대통령 아들 김현철 김대중 대통령 아들 김홍업 이렇게 전 대통령 아들 5명이 여기 고문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현철 이사장, 김영삼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이거든요. 김현철 이사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위기가 훈훈했다. 진보 보수 위원들이 같이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초대 대통령 기념관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매우 뜻깊은 일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이번 기념관 그 건립 추진위원회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정적이라고 그렇게 불렸던 분이죠. 죽산 조봉함 기념사업회 주대환 부회장 그리고 4.19 의거 관련 인사들 전직 운동권 그다음에 진보 진영의 정치인 이렇게 다양한 정파 배경을 가진 인사들이 두루두루 참여하고 있어서 더 뜻깊은 이승만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가 발족을 한 것이다. 특히 이제 그 조봉암 기념사업회 부회장 주대환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립협회와 만민 공동회를 거치며 중국의 오랜 속박에서 벗어나 미국을 끌어들여 민주공화국을 세우자는 기본 노선이 정해졌다. 3.1 운동 이후 독립운동의 세계에 박헌영을 비롯한 친소련 공산주의자들이 쏟아졌는데도 이승만 대통령은 해방 후에까지 살아남아 민주공화국 노선을 고집스럽게 지켜 이뤄낸 분이다. 독선적이고 권위적인 리더십이 있었다는 비판이 일부 있지만 호를 떠나 이승만 대통령 정도 되는 사람이 기념관 하나 없다는 건 비정상이다. 기념관 건립은 당연하고 소박한 일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또 그 민주당 대표를 지낸 한화와갑 한반도 평화재단 총재 오랫동안 김대중 대통령을 보좌해서 DJ의 가신이라고 불리고 있는 인물이죠. 올해 3월에 이승만 대통령 148번째 생일을 맞아서 4.19에 함께한 50여 명 4.19 동지들과 함께 국립현충원
묘소에 참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평소 조국 독립을 위해 힘썼고 굳건한 안보의 기틀을 확보한 분이다. 이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여러분 서울 국립현충원이 있는 동작동 거기 혹시 가보셨는지요? 네. 지하철역 동작역에서 내려서 이렇게 가시면은 바로 옆입니다. 산책하기에 참 좋은 곳 중에 하나가 동작동 국립현충원입니다. 쭉 따라서 이제 올라가시면은 중간쯤 넘어가면은 이승만 대통령 묘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서울에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늘이라도 한번 오늘 비 와서 안 되나요? 네, 날씨 좀 깨어나면은 한번 가보십시오. 직접 이렇게 와닿는 느낌이 참 예사롭지 않고 좋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이제 국립현충원 맨 뒤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묘역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비단 저희 어머니하고 이모가 그분 돌아가셨을 때 눈물을 흘리셨다는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정말 1945년에 광복이 된 이후 3년 동안 해방정국이라고 그래서 거의 무법천지였던 그 시절에 아무튼 어떻게 보면 아슬아슬한 거죠. 네. 그때 대한민국을 영세 중립국으로 만들자 이런 의견들도 중간에 많이 있었고 사실은 이 공산당이 이 남조선 지역에서도 어마어마하게 활동들을 하고 좌파 세력이 만만치가 않고 좌우가 매일같이 충돌을 하고 그랬던 아차 하면은 지금 우리가 공산국가가 돼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정체성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지금 이상한 그런 나라가 돼 있을 수도 있다.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이라는 확고한 선택을 했다는 거. 그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들께서는 사실은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경험이 그렇게 몸소 피부로 겪는 경험이 많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 때 사회주의 하는 사람들도 독립운동 열심히 하고 공산당이었던 사람도 독립운동 양심적으로 한 사람 그런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괜찮은가? 이제 그런 생각 가진 사람도 적지 않이 있었던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 선택한다는 게 정말 간단치 않았던 때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전 지구적인 전 세계적인 어떤 안목을 가지고 미래관을 가지고 확고하게 미국과의 안보동맹 확실하게 하고 토지개혁 확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이거 정말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지금 이 땅에 한반도의 주민이 살기 시작한 일에 최고의 그 시절을 구가하고 있는 지금의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다 가슴을 쓸어내리고 감사해야 될 일이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미국과의 안보동맹 이 선택을 했다는 것. 이건 재평가 정도가 아니라 이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부분은 엄청난 일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지금 세종대로에서 저 광화문에서부터 세종 내거리까지 거기에 보면은 저 뒤에 세종대왕 동상 있고 여기에 이순신 장군 동상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분들 동상과 아울러 동상 둘이 더 필요한데 하나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부흥 대통령 두 분의 동상도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 이런 의견 주신 분들이 저희 시청자들 중에 참 많으십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초대 대통령
건국 대통령은 그 나라 돈에 얼굴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우리도 이제 순차적으로 이런 일이 진행이 된다면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돈에 집회에 이승만 대통령의 얼굴이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도 참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념관만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있지 않습니까? 이 교과서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내용이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도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세계적으로 보면 어떤 나라에서는 건국 대통령에 대해서 끝까지 시비 붙고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모욕 처벌죄, 모욕죄 처벌법, 건국 대통령에 대한 모욕죄 처벌법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의 대한민국을 길을 열어 놓으셨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전직 5분 대통령의 아들들도 뜻을 함께 모으고 4.19 의회에 참여했던 분들도 함께 뜻을 모으고 그랬다 하니 진보 진영의 정치인들도 함께 뜻을 모았다 하니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 시청자들께서도 많은 성원을 보내시리라 생각을 해봅니다.